자, 그러면 39페이지 32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는 성공 확률을 0.3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행 횟수만 늘렸었는데, 자, 이번에는 시행 횟수도 늘리고 성공 확률도 늘리면서 그 이항분포의 분포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걔네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가로 이제 행 기준으로 보면 시행 횟수는 20번인데 확률만 달라지고, 자, 세로의 기준으로 보면 확률, 성공 확률은 같은데 시행 횟수는, 영상에서는 이런 컨셉이었어요. 확률이 0.3, 즉 세로 기준으로 본 거죠. 그때 여기 있는 이항분포의 그래프가 대칭성을 가지는 정규분포로 근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확률도 변화시키고 시행 횟수도 변화시키는 이 그래프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이브 에이즈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39페이지 32번 실습이죠. .r 확장자 r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행 횟수가 20번일 때 확률이 0.1, 0.3, 0.5, 0.7인 걸 각각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로 바로 그려볼게요. 0부터 20까지이고 D 바이놈. 자, 바이노미얼의 분포 함수를 구하는 건데 0부터 20까지. 자, 시행 횟수는 20번이고 확률이 0.1이에요. 자, 이렇게만 그려도 되는데 좀 꾸며봅시다. 타입은 막대 형태로 할 거고요. 막대 형태는 H라 그랬죠? 자, 선의 굵기도 한 3 정도 합시다.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메인 타이틀을 여기서 바로 달아버릴까요? 자, 메인 타이틀은 우리가 바이노미얼의 시행 횟수가 20번이고 성공 확률이 0.1인 분포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록한 부분이 여기 있고 요렇게 분포 변화가 나타나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코드 복사하시고 어떤 게 달라지냐면 얘만 달라져요. 0.3. 그럼 얘도 3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네, 달라졌죠. 시행 횟수는 똑같은데 확률이 달라지면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냐면 이 볼록한 부분, 이 볼록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이항분포의 기대값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평균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 평균의 의미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일단 다 그려볼까요? 네, 코드. 얘도 0.5로 바꾸고요. 얘도 0.5. 그리고 네, 얘도 0.7로 바꿔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프가 변화되는 양상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프린트 설명했을 때는 이 각각의 그래프를 하나의 판에 그렸잖아요. 얘네들을 하나로 그려서 이 변화 양상을 한번 조망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떤 코드를 사실 처음에 실시했었어야 되냐면 이 하나의 그래프 판을 분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프 몇 개죠? 12개를 이렇게 분할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면 이런 코드가 있어요. row, 그러니까 행의 기준으로 나눌 건데 3행 4열로 나눠. 3행 4열로 여기 있는 하나의 판을 쪼개, 이런 의미예요. 자, 학습지 보시면 3행 4열이죠? 네. 표현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걸 이제 변화시키시면 하나의 판을 어떻게 분할할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한 이 12개 그림을 하나로 그리면 이 여백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백을 좀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여백을 지정할 수 있는 코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너리, 네, 여백을 사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4개의 영역으로 이제 여백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작성하실 때도 F7 눌러서 여백 지정하시죠. 그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2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시면 이제 이렇게 조각, 아까 삼행, 사열 중에 하나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그리시고 하면 네. 시행횟수가 20번이면서 확률이 0.1, 0.3, 0.5, 0.7이 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횟수는 똑같은데 확률이 달라지니까 이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럼 얘를 그냥 복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시행횟수를 이제 100번으로 한번 늘려봅시다. 100번. 얘도 100번이 돼야 되고 얘도 100번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도 100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여기까지 복사하시고 얘도 100번, 그리고 얘도 복사하시고 얘도 100번, 얘도 복사하시고 100번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미 여기 있는 하나의 그림판을 3행4열로 이렇게 분할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코드 실행시키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시행횟수가 100번일 때 확률이 0.1, 0.3, 0.5, 0.7일 때 이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신 거죠.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200번까지 가볼게요. 200번, 200번. 그래서 여기 복사하고 여기 이 부분이 200번이 돼야 되죠? 그리고 복사하고 200번, 복사하고 200번, 복사하고 200번. 그래서 분할시키신 거를 실행시키시고 실행하면 우리가 하나의 판을 12개의 그래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삼행사열로 쪼개고 각각의 그래프를 분할시킨 하나의 판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걸 관찰해? 각각의 그래프를 보시면 볼록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확률값이 작을수록 볼록한 부분이 왼쪽에 있고 확률값이 작을수록 왼쪽에 있죠? 자, 확률값이 커질수록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에 있어요. 자, 또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n값, 시행 횟수가 동일하면 p값이 그래프에 미치는 영향은 이 볼록한 부분의 위치죠. 네, p값이 커질수록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고, 또한 n값이 작아지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시행 횟수가 20번, 100번, 200번이 되면 종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시행 횟수가 커지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화된다. 정규 분포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항 분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고 보통 여러분들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인데 사실 항상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클 때 항상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하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값이 여기 있는 성공 확률 있잖아요. P값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그 너무 작은 거의 기준은 보통 0.05 정도라고 하는데 P값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P값이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으면 이때는 이제 비대칭성이 커진다. 즉 스큐니스가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대칭성이 커져 가지고 정규분포로 근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때는 이제 n을 계속 키워도 이항분포일 때는 어떤 이항분포? 성공 확률이 0.05, 즉 굉장히 작은 성공 확률을 가진 이항분포는 그때 시행횟수를 늘리더라도 이런 대칭성을 갖는 걸 설명하기 힘들죠.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대신 n이 충분히 크면서 p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포화성 분포로 근사한다고 해요. 그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확률값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거의 붙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뭐 대략 그래프를 그린다면요. 확률이 작아지면 이게 거의 이렇게 붙어 버리거든요. 마찬가지고 이렇게 붙어 버려요. 그때는 이제 시행횟수를 늘리더라도 대칭성을 설명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는 포화성 분포에서 n값을 굉장히 키워 나가면 지수 분포로 근사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대학과정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듯이요, 학습지에서 보듯이 시행횟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시행횟수를 변화시키고 확률도 변화시키면서
이항분포의 그래프가 어떤 변화 양상을 가지는지를 R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았습니다.